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계를 인정해야 더 좋은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있기 마련인데 사람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입시나 대학원 진학에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과 또 더 좋은 길을 인생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학원 입시, 특히 대학원이 어떤 기준으로 입학이 결정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늘 좀 간략하게라도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대학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또 어떤 지원자를 원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적대학입니다. 사실 의외로 전적대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상당히 힘이 빠질지도 모르는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스카이 대학에 있는 대학원을 가려면 또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맞추려면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내지는 중위권 대학 정도는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입시를 뚫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전적대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평점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학점, 정식 명칭은 전체 평점이죠. 학부 전체 평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대학과 학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나이도 의외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 그리고 통계 분석 능력, 그리고 관련 분야 경력 이런 순서로 봅니다. 보통 일반 대학원은 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보지 않고요.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분야 경력도 좀 참고해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대학원은 석사과정 입학 기준으로 만 30세 정도 넘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고요. 특수대학원, 뭐 교육대학원 이런 것들도 만 40세가 넘으면 현실적으로 좀 입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대학원 입학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을 모두 부합하는 지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뭐 이름 있는 대학원, 이름 있는 명문 대학원에만 가야 된다고 때를 쓰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네, 심정은 이해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출신 학교 학벌 때문에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거가 평생에 뭐 자격지심처럼 작용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많이 좀 가로막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한계를 받아들이고 가장 최적의 선택,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뭐 명문 대학원이나 좀 상위권 대학원 진학하는 걸 포기하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인정해야 비로소 한 발, 두 발 더 좋은 길로 이렇게 내디딜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신과 딱 맞는 좋은 길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학원 평가 기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 좀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정말 명문대 출신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이런 데도 다니시고 이런 출신들 분들도 대학원을 여러 이유로 좀 늦은 나이에 가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직장 일이나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 뒤늦게 40세가 넘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조건 나는 뭐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대학원 갈래 이러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좀 그 정도 출신이 이런 좀 낮은 학교를 가나 싶은 학교에도 석박사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요즘 어리고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뭐 영어 실력이라든지 통계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상위권 대학원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좀 특성화된 코스들, 이런 과정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감하게 좀 인지도가 낮은 대학원일지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성공적인 인생의 2막, 3막을 풀어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래야만 해,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스펙, 뭐 이름 있는 학교 이거에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이런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잘 생각해보고 잘 조합을 해봐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과정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이고 또 이것이 또 대학원에 가서도 잘 또 발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좀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불편해 하실까봐라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기 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대학원 진학이나 삶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꼭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